오늘날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이 가능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지구상에는 여전히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는 사막이나 남극 같은 지역들도 포함이 됩니다. 페이스북이 내놓은 2019년 인터넷 포용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7%만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나머지 43%는 여전히 인터넷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때문에 정보의 격차가 심화되고 빈부격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를 포함한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이나 산지, 사막 같은 곳은 광케이블이 깔리지 않기 때문에 특히 열악한데요. 당장 IT 강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만 하더라도 높은 산을 오르거나 배를 타고 육지를 멀리 벗어나면 인터넷이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에서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라는 기업은 일종의 우주 택배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로켓으로 우주 정거장에 화물을 실어 나르거나 다른 회사의 인공위성을 우주 궤도에 올려주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런 스페이스X가 이제는 자체적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바로 스타링크 프로젝트입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란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스페이스X는 2027년까지 12,000개의 소형 통신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발사해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할 예정으로서,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사각지대 없이 지구 전체에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광케이블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가별로 인터넷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없어지고 전 세계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해발고도 8,000m에서 순항하는 비행기나 태평양 한가운데 요트 위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만약 스페이스X가 예정대로 12,000개 위성을 모두 쏘아 올리면 전 세계는 1GB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4G의 최고 속도를 능가하는 아주 빠른 인터넷 속도이기도 하고요. 현재 우리가 지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은 정보를 광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해야 하는데요. 광케이블이란 전기 신호를 광선 신호로 바꿔서 유리섬유를 통해서 전달하는 케이블입니다. 하지만 광케이블 안에서는 빛의 속도가 3분의 1가량 줄어들고, 게다가 전송된 신호는 수신지에 도착할 때까지 수많은 중계기들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중계기에서 수신된 정보를 파악하고 다시 재설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의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투자회사가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자칫 인터넷 속도가 지연된다면 수십 혹은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초당 수억 개의 데이터를 옮겨야 하는 투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 인터넷 속도의 차이로 인해 각 나라에 지사를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 우주는 아시다시피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빛의 속도에 근접하게 인터넷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궤도 위성은 총 1000km 이하에서 지구를 돌기 때문에 정지궤도 위성보다 지구와의 거리가 가깝고 지연 속도도 짧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통신위성은 고도 35,800km에서 정지궤도를 돌지만 스타링크의 위성은 이보다 훨씬 낮은 550km에서 돌게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통신위성이 저궤도를 돌기 때문에 전파가 지구에 한번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그만큼 단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다른 중요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 궤도가 낮은 만큼 위성이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 훨씬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이스X는 12,000개라는 엄청나게 많은 위성을 띄워서 연속적으로 서비스하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 외에도 세계의 주요 IT 기업들이 위성 인터넷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블루오리진, 텔레셋, 스페이스 노르웨이, 그리고 원앱 등이 위성 인터넷을 구축해서 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성을 이용한 건 아니지만 드론이나 열기구로 인터넷망을 준비하는 회사도 있는데,
페이스북에서는 드론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구글에서는 열기구를 이용해서 전 지구에 인터넷을 제공하기 위한 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페이스X는 계획대로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을 하면 2025년에는 약 3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화성 여행이나 화성의 정착촌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모두에게 편리한 사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다르게 이에 대해 우려 섞인 시선 역시 존재합니다. 수명이 끝나가는 위성들이 우주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현재 지구의 궤도에는 1만 개에 가까운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우려에 대해 스타링크 위성들은 지구 대기로 스스로 진입해서 소멸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주 쓰레기 역시 발생되지 않고 위성이 소멸되기 때문에 지상에서의 피해는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안정적으로 성공을 하면 우리의 삶도 몇 가지 바뀔 수가 있는데요. 먼저 전 세계의 인터넷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육과 정보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인터넷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해지는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끊김이 없는 네트워크 연결이 필수적인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율주행이 좀 더 빠르게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의 모든 자율주행 자동차들은 앞으로 이 위성 인터넷 시스템에 의존하게 될 겁니다. 국내에서는 스타링크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협업하는 기업은 없지만 향후의 섹터 관점에서 보면 세트랙아이와 인텔리안테크 등이 크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으로서 향후 저궤도 위성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 이에 따른 사업 영역 확대 증가로 인해 해당 위성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 안테나 세계 1위 기업인 인텔리안테크는 과거에 스페이스X와 협업했던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요. 향후 위성이 송신하는 신호를 인텔리안테크의 안테나가 수신받으면 지상에서는 수많은 안테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텐데, 이에 대한 납품 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스타링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주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시대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 새삼 느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관련 기업으로 언급해드린 인텔리안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